예, 저는 전설의 에로팬더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보상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의 주요 주제는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행복한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봤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상에서는 알티캐스트라는 방송 관련된 기업 내에서 새로운 생각들 혹은 새로운 가치 있는 것들 찾아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SNS라는 게 뭐 사전적 정의라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SNS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라는 게 사실 인터넷 초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텔넷이라고 하는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노리안 때부터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시행됐던 게 이제 싸이월드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닉시나 혹은 글링,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들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기본 테마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게 점차 좀 더 넓은 범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반한 소셜이라는 게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웹 서비스라고 칭하는 브라우저 기반의 웹 서비스들, 특정적인 몇 가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불려왔었죠. 근데 거기 핵심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는 게 좀 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PC 기반의 어떤 브라우징 서비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만이 아니라 게임기라든지 혹은 TV라든지 혹은 가전제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확장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태생 때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혹은 같이 플레이하는 것 혹은 적재시했지만 사람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용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의 게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도 않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엑스박스 360이나 PS3 같은 경우는 게임기 자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면서 혼자서 집안에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거는 예를 들면 PS3 같은 경우는 PS3 홈이라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 서비스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3D로 구현된 아바타와 하나의 3D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즐기다가 하나의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발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기마저 혼자 집안에서 즐기던 비디오 게임기마저도 사람 자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체가 되게 중요시 되는, 그래서 게임 자체는 소셜 매개체가 되고 소셜 매개체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소셜이 구현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닛산의 하나의 자동차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런칭했던, 마케팅 수단에 런칭했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마케팅을 할 때 연비가 어떻고 엔진은 어떻고 외형은 어떻고 이런 게 중요시 됐다면, 그들의 마케팅 안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의 용량이 어떻고 IT 장비 성능이 어떻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념이 보다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자체로 그 안에서 같이 IT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무언가를 체험하고 즐기고 자동차에서 보다 더 재밌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용량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 외 TV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최근 사례이긴 하지만 위젯이라는 걸 통해서 인텔과 야후 같은 경우 위젯이라는 걸 통해서 TV를 기반으로 위젯의 어떤 데이터 푸시형만 하는 게 아니라 위젯으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즐기고 콘텐츠를 통해서 무언가를 즐길 수 있게끔 거리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마이스페이스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관련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PC, TV, 게임 등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쿡이라는 모델을 런칭했는데 그거는 가정이라는 의미,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확장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그 안에서 네트워크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제공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요소도 되겠지만 그 공간이 통해서 가족이 좀 더 엮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것도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돼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소셜과 소셜 매개체가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로 확정 발전되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활용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컨텐츠라는 것 혹은 하나의 단일 서비스라는 거는 그 생명력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되게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도 일방적으로 푸시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은 생명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뭐 어떤 컨텐츠는 3시간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몇 시간, 몇 주일 정도 쓸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몇 주일을 채우려면 그 컨텐츠 양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컨텐츠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이 도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면서 컨텐츠 소비라든지 지속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힙합이라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정말 많은 힙합 뮤지션이 있고 힙합 곡들이 있는데 제가 다 들어보고 제 마음에 드는지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좋은지 알아내기도 힘든 거고요. 근데 저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들었던 거 그 사람이 꾸준하게 듣고 있는 곡을 자연스럽게 내가 추천을 받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계속 공유하고 그 체험을 공감할 수 있게끔 관계를 형성해 준다면 보다 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악도 많이 발전해 가고 게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마찬가지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컨텐츠가 제공하지 못했던 더 부가적인 것 혹은 더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공감,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이용자의 시간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즐겁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원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만들던 업체가 됐든 혹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만들던 업체가 됐든 가전을 만들던 업체가 됐든 모두 동일하게 이용자의 시간을 나눠갖기 원하는 거예요. 점차 과거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이용자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올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뺏어와서 그걸 광고 수익 모델로 쉐어를 하든지 다른 모델을 도입을 하든지 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결국 이용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는 이용자의 관계 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이 플랫폼을 런칭을 했다면 예를 들어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유통해서 앱스토어를 런칭했다면 사실 그건 애플사의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라는 게임기를 런칭해서 그 플랫폼을 가졌다면 그 소니의 플랫폼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들만이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근데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고 혹은 브라우징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이 개방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런칭되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 페이스북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에도 올라가 있어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애플의 앱스토어에도 올라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애플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유저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었다면 사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면서 이 두 사람이 연결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연결이 돼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서로가 연결될 수 없는 폐쇄적인 플랫폼이었지만 평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세계라고 나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존할 수 없었던 게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플랫폼을 벗어난, 그러니까 플랫폼을 초월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구조
힘센 자와 약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플랫폼 폐쇄성과 구분이 또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특정 플랫폼 소속이니 이 특정 플랫폼 독점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지고 있으면 그게 어떤 디바이스든 혹은 어떤 콘텐츠 서비스든 서로 연결돼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